콘텐츠 트렌드 레시피, 경북 콘텐츠 코리아랩 콘텐츠 경북 개간지 내용 중에서 목차 트렌드 레시피 하나, What's New 콘텐츠 뉴스 스크랩, 나를 찾아줘 테스트 열풍, 트렌드 레시피 2, 소비자 중심의 콘텐츠 기업의 부캐 인생, 트렌드 레시피 3, 우리가 캐릭터에 열광하는 이유, 트렌드 레시피 4, 일당백 캐릭터 스피노프 예능이라는 신세계. 트렌드 레시피 하나, What's New 콘텐츠 뉴스 스크랩, 나를 찾아줘 테스트 열풍. MBTI는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분류하는 테스트지만 온라인에서 무료로 접할 수 있는 테스트는 실제 한국 MBTI 연구소의 검사 방식이 아닌 재미있는 콘텐츠다. 최근 이러한 성격 테스트 콘텐츠 열풍이 불었는데 주역은 MZ세대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서로 다른 이유로 이 콘텐츠에 열광한다. 밀레니얼 세대는 1990년대 외환 위기와 2000년대 글로벌 경제 위기를 모두 겪은 이들로 도전과 성장보다는 안정과 현상 유지를 우선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에 순응하는 세대다. 대체로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 하지만 그만큼 개인에 대한 존중에도 목마르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MBTI를 통해 같은 부류를 찾아 안정감을 느끼면서도 유형별 특징에서 개성을 찾아내고 다름의 욕구를 충족한다. 한편 Z세대는 재미가 주요 목적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환경 속에서 콘텐츠를 소비하고 생산하는 데 익숙한 Z세대는 그 어느 세대보다 더 나란 존재에 집중한다. 나를 발견하는 일에 큰 즐거움을 얻는 이들은 MBTI 유형을 통해 자신을 조금이나마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는 만족을 느낀다. 이렇듯 MBTI 열풍으로 시작된 테스트는 더욱 다양하게 출시되며 MZ세대를 자극하고 있다. 생존 심리 테스트인 좀비 아포칼립스 테스트, 리더십 유형을 분류하는 대통령 테스트 등이 인기를 끌었고 최근에는 꽃으로 유형을 나누는 꽃 MBTI가 삽시간에 퍼지기도 했다. 아예 테스트 콘텐츠만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플랫폼도 등장했다. 한 뉴미디어 종합 콘텐츠 기업은 참여형 콘텐츠 플랫폼 방구석 연구소를 운영하며 전생템 테스트, 직장 생존 능력 고사, 연애 능력 테스트 등 다양한 테스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트렌드 레시피 2, 소비자 중심의 콘텐츠, 기업의 부캐 인생. 기업 총수를 닮은 캐릭터부터 식품 회사의 뜬금없는 화장품까지 소비자를 즐겁게 만들 B급 정서의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다. 부캐를 띄우면 본캐가 더욱 돋보이게 된다. 상품이 아닌 콘텐츠로 소비자의 재미까지 충족시키고 있는 기업들의 최근 트렌드를 살펴본다. 부캐 하나쯤은 당연해진 시대. 부캐는 부캐릭터를 일컫는 신조어다. 다중적 자아를 뜻하는 멀티페르소나와 같은 의미라고 봐도 무방하다. 작년 하반기 출간한 트렌드 코리아 2020 키워드 중 하나가 멀티페르소나였다. 책의 설명에 따르면 자기 상황에 맞는 여러 개의 가면을 상황에 맞게 바꿔 쓰는 다양한 가면을 일컫는 말로 현대인의 다양한 정체성을 상징한다고 한다. 워라밸을 중시하며 일터와 일터가 아닌 곳에서의 캐릭터를 분리하고 SNS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그렇지 않은 현실 생활을 철저히 분리한다. 부캐의 유행은 TV 속에서 자주 다뤄진다.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는 유재석의 활약이 재미있는 놀면 뭐하니가 대표적이다. 또한 온앤오프는 일터와 일상의 모습을 스위치 온 오프를 묘사해 본캐와 부캐를 넘나드는 출연자의 생활을 관찰하며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유튜버들도 대표적인 부캐를 콘텐츠화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누구나 콘텐츠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시대를 맞아 부캐 활동은 다양한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 부캐로 브랜드의 이미지를 바꾸다. 부캐 트렌드는 기업 마케팅의 훌륭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직접적인 캐릭터로 부캐를 어필하면서 전혀 다른 행보로 브랜드 자체의 이미지 쇄신을 꾀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제과 기업 빙그레다. 지난 2월 빙그레우스 더 마시스 캐릭터와 함께
B급 감성 충만한 콘텐츠로 소통을 시작한 후 빙글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9만 명대에서 15만 명대로 급격히 늘었으며 몇십 개 수준이던 댓글 역시 수백 개 이상으로 증가했다. 부캐 마케팅은 매출 증가로도 이어졌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1% 늘어난 268억 원을 기록했고 매출액도 2,678억 원으로 7.4% 증가했다. 그 외에도 바나나 우유 보디워시, 보디로션, 핸드크림, 립밤 등 뷰티 제품을 내놓기도 하고 명품 브랜드를 패러디해 꼬드게랑이란 그럴싸한 브랜드 네임으로 꽃게랑 스낵 모양을 로고로 만들어 프린팅한 의류를 제작했다. 힙합 뮤지션 지코를 모델로 명품 브랜드 분위기의 광고 영상을 만들고 명품 브랜드 분위기의 광고 영상을 만들고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생성했다. 콘텐츠가 재미있으니 소비자들은 자발적으로 바이럴 마케팅에 동참했다. 해당 의류는 유명 브랜드만 입점 가능한 G마켓 슈퍼브랜드에 입점해 완판됐다. BHC 큰맘 할매 순댓국의 캐릭터 순자도 화제다. 가상회사인 빅하트 엔터테인먼트에 입사한 신입사원이라는 콘셉트의 구체적인 스토리를 기반으로 일상으로 다룬 큰맘 할매 일기, 고민 해소를 도와주는 큰맘 해결소 등의 콘텐츠를 발행하며 젊은 세대에게 어필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시도도 흥미롭다. 고루한 은행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과감하게 B급 콘텐츠를 활용한 우튜브 채널을 개설해 은행 약관을 읽어주는 ARSMR 콘텐츠, 직군별 월급을 알려주는 쇼미더페이 등 인기 콘텐츠를 계속해서 생산 중이다. 부캐여서 가능한 귀여운 노이즈 마케팅.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 인스타그램에 불쾌감을 드러내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마트가 상표 출연한 캐릭터 제이릴라와 샤이릴라 이미지를 올리고 YJ랑 하나도 안 닮음이라고 짧은 댓글을 남겼다. 한 언론사에서 제이릴라 캐릭터가 정용진 부회장 이미지를 반영했다는 보도를 내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정작 댓글에는 닮았다는 내용이 줄을 이뤘다. 실제 불평이었는지 귀여운 노이즈 마케팅이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해당 게시물로 정용진 부회장의 친근한 이미지는 더욱 공고해졌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케팅 효과를 얻었다. 이렇듯 부캐는 다양한 콘텐츠로 파생되며 영향력을 발휘한다.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콘텐츠로 소비자를 이렇게까지 즐겁게 해줄 수 있다니 부캐가 트렌드가 된 것이 반갑지 않을 수 없다. 트렌드 레시피 3. 우리가 캐릭터에 열광하는 이유. 디즈니는 어떻게 캐릭터의 왕국이 되었나? 미키마우스는 1927년 탄생해서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살아있다. 캐릭터를 만든 월트 디즈니도 당대에 그 캐릭터에 열광했던 대중들도 지금은 없지만 미키마우스는 세대를 뛰어넘어 현재의 어린이들에게 여전히 사랑받는다. 어디 미키마우스뿐일까? 디즈니가 탄생시킨 도날드 덕, 구피는 물론이고 백설공주, 피터팬, 피노키오 같은 옛 동화를 재현한 캐릭터 등은 물론이고 비교적 최근 만들어진 인어공주, 알라딘, 라이온킹, 엘사 같은 캐릭터들도 남녀노소가 열광한다. 여기에 디즈니는 최근 픽사, 마블 코믹스, 루카스필름, 20세기 폭스, 21세기 폭스까지 인수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수한 픽사 애니메이션 캐릭터들과 마블 캐릭터, 스타워즈, 엑스맨까지 모두 디즈니 캐릭터에 편입시켰다. 이들은 영화 애니메이션으로 계속 새로운 시리즈를 내며 글로벌한 인기를 이어가고 테마파크나 다양한 캐릭터 상품으로 탄생해 또 다른 사업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데 디즈니가 이렇게 거대한 콘텐츠 왕국으로 그동안 오랜 세월을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 중심에는 바로 캐릭터가 있다. 사실 우리는 미키마우스는 알아도 이 캐릭터가 어떤 일들을 애니메이션 속에서 했는가는 잘 기억하지 못한다. 다만 그 캐릭터가 너무 귀엽고 작아도 똑똑하며 때론 용기 있는 행동을 보였다고 기억할 뿐이다. 이것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스타워즈 속 루크나 엑스맨 속 울버린이나 스톰 같은 캐릭터도 마찬가지다. 스토리를 전부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대중들의 뇌리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잘 잊히지 않는 게 바로 캐릭터다.
매력적인 캐릭터를 탄생시키면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무엇보다 특별한 설명 없이도 대중들에게 기대감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것은 디즈니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최고의 위치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이자 이들이 막대한 투자를 통해 다양한 캐릭터의 세계관을 디즈니로 편입시키려 했던 이유이면서 동시에 캐릭터가 어째서 지금 콘텐츠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제 어디서든 발견되는 캐릭터들. 물론 뽀로로나 뚝딱이, 방귀대장 뿡뿡이, 번개맨 같은 캐릭터들도 프로그램 속이 아니라 행사나 공연 등에 참여하긴 했지만 콘텐츠의 테두리 아니었다. 하지만 펭수는 여기서 벗어나 방송국을 찾아가기도 하고 힙합을 하거나 춤을 배우기도 하며 때로는 외교부 같은 곳을 방문해 직원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물론 이처럼 캐릭터가 일상 속으로 들어오는 건 종영한 MBC, 무한도전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미 시도된 바 있기는 하다. 이미 예능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출연자들을 캐릭터화하는 것이 방송에 효과적이라고 알아차렸다. 그래서 유재석은 유느님이 되고 박명수는 아버지 같은 캐릭터로 재탄생되곤 했다. 하지만 이들의 캐릭터도 일종의 상황극에서 나온다는 의미로서 콘텐츠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펭수와 무한도전은 캐릭터가 콘텐츠 바깥으로 나오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최근 방영되고 있는 MBC 놀면 뭐하니에서도 발견된다. 유재석은 이제 유고스타가 되어 드럼을 치고 유산슬이 되어 트로트 가수로 앨범을 내고 유드래곤이 되어 혼성 댄스팀의 멤버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캐릭터들은 실제 현실 속으로 들어와 변화를 만들어내는 캐릭터들이다. 유산슬이 트로트 열풍에 일조하고 유드래곤이 참여한 그룹 싹쓸이는 이름 그대로 올해 여름 음원 시장을 싹쓸이 해버렸다. 이제 어디서든 발견되는 캐릭터들, 디즈니 캐릭터에서 볼 수 있듯이 보통 콘텐츠 속 인물로서 등장하던 캐릭터들은 이제 점점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예를 들어 작년 갑자기 등장한 선풍적인 일을 끌었던 펭수는 콘텐츠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상 속으로 들어온 캐릭터라는 점에서 대중들의 열광을 만들었다. 캐릭터의 일상화에 부캐 열풍. 어찌 보면 캐릭터는 일종의 가상 설정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펭수는 실제 펭귄이 아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펭귄의 탈을 쓴 실제 인물이 누구인가 하는 점을 궁금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도 대중들은 그 실제 인물을 알려하지 말라며 캐릭터를 지켜달라고 요구한다. 가상의 캐릭터지만 대중들은 그 캐릭터를 진짜처럼 받아들이려 한다. 일종의 캐릭터와 대중 사이의 약속이지만 그 약속은 이제 가상의 세계가 아닌 현실이 되었다. 이처럼 캐릭터가 실제처럼 받아들여지게 된 건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디지털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이미 디지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저마다의 닉네임 혹은 또 다른 아바타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 심지어 게임은 등장하는 캐릭터에 자신을 몰입시킴으로써 재미를 배로 할 수 있다는 구조 덕분에 캐릭터는 점점 현실적인 느낌으로 다가온다. 우리는 이미 KDA와 같은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속 캐릭터가 가상 아이돌이 탄생해 증강현실로 무대에 서고 대중이 열광하는 시대에 들어섰다. 최근 들어 SM 엔터테인먼트가 탄생시킨 신임 걸그룹 에스파는 실제 4인조 멤버들과 그들의 아바타 4인이 함께 구성된 형태로 미래의 아이돌이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그만큼 우리는 캐릭터가 일상화된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하지만 이런 캐릭터의 일상화는 특정 콘텐츠 속 주인공들에게서만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다. 이미 캐릭터가 익숙한 대중들도 자신을 다양한 캐릭터로 확장하는 일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부캐 열풍이 바로 그것이다. MBC 놀면 뭐하니에서 유재석이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며 저마다의 부캐를 갖게 된 데서 그 개념이 명확하게 드러났지만 사실 부캐 열풍은 대중들의 달라진 생활 양식에서부터 이미 피어나고 있었다. 과거 일 중심 사회는 명함 한 장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규정되던 시대였다. 이제 워라밸을 꿈꾸는 시대로 돌아오면서 대중들은 일 바깥에서도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부캐 열풍을 만든 것이고 놀면 뭐하니는 그런 변화를 반영한 프로그램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도 캐릭터는 콘텐츠를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요소였지만 지금 캐릭터 열풍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콘텐츠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 누구나 하나씩, 아니 그 이상으로 부캐를 갖게 되는 멀티 페르소나 시대에 캐릭터는 우리의 일상 속 또 하나의 자아 혹은 아바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들어 1인 미디어로 불리는 크리에이터들은 일반인들이 가진 부캐가 취미의 영역에서 사업의 영역으로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니 콘텐츠 산업에서 캐릭터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캐릭터 하나가 사업의 성패는 물론이고 어떤 사람의 삶 자체를 바꿔놓는 힘을 발휘할 정도다. 바야흐로 우리는 캐릭터의 시대에 살고 있다. 트렌드 레시피 4. 일당백 캐릭터 스피노프 예능이라는 신세계. 스피노프 예능의 등장. 스피노프는 인기 있는 영화나 드라마, 소설 등에 등장하는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또 다른 독립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스피노프 작품인 신비한 동물 사전은 해리포터의 이전 시대를 그린 것이며 조커는 인기를 끈 특정 캐릭터에 초점을 맞춰 제작된 작품이다. 최근에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스피노프라는 개념이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 스피노프 예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 흔한 경우는 아니었다. 나영석 PD가 신서유기 출연자들을 등장시켜 나홀로 이 식당, 락기남, 신서유기 외전 삼시세끼, 아이슬란드 간 새끼 등을 제작하며 본격적으로 스피노프 예능의 가능성을 시험하기 시작했다. 프로그램마다 출연진을 달리해 세계관은 공유하되 신서유기에서 볼 수 없던 신선한 재미를 끌어내며 예능 프로그램도 스피노프 확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후 나 혼자 산다의 스피노프, 연파, 여자들의 은밀한 파티는 순한 맛 버전은 본 방송과 아슬아슬한 수위의 매운맛 버전은 유튜브로 방영해 인기를 끌고 있다. 맛있는 녀석들의 스피노프인 시켜서 한다 오늘부터 운동뚱과 시켜서 한다 오늘부터 댄스뚱은 출연자들의 의외성을 끌어내 큰 웃음을 주는 콘텐츠로 최근 맛있는 녀석들의 구독자가 100만 명을 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출연자들은 지상파 방송에서 차마 보여주지 못했던 끼와 매력을 마음껏 펼치며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부캐 이미지로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준다. 이런 스피노프 작품들은 자체적으로도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무엇보다 다양한 화제성을 낳으며 본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도와 기존 시청자와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도 동시에 거두고 있다. 숏폼에 최적화된 스피노프 예능. 스피노프 예능들의 특징은 모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는 것이다. 때에 따라 각 방송사에 편성이 되기도 하지만 유튜브 업로드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콘텐츠에 가깝다. 5분에서 20분 사이 길이로 편집된 영상이 대다수인 것으로만 봐도 숏폼 콘텐츠에 익숙한 타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방송국 편성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보다 여러모로 제약이 덜하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과 시도가 가능한 것도 강점이다. 이미 본 프로그램 팬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적은 것과 비교적 적은 제작비와 인력으로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방송국에 편성되는 것보다 광고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대놓고 광고나 PPL 하기에도 좋다. 요즘에는 뒷광고는 욕먹어도 앞광고에는 오히려 반감이 덜한 추세다. 스피노프 예능 프로그램은 다양한 트렌드와 장점이 반영된 결과물로 아직 제작 편수는 많지 않으나 기하급수적이란 표현을 써도 될 만큼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신기하게도 아직 실패 사례가 없다. 당분간 부캐가 등장하는 유튜브 숏폼 스피노프 예능이 대세를 이루게 될 것이다.